전당대회 뭐 바로 뭐 본론부터 들어가서 좀 그렇긴 한데요.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아요. 이 전대에 관련돼서 이제 투표율은 역대 최고 투표율이죠. 55%, 5%. 55%막 이렇게 나는 오는 55%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거니까. 방송에 나오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배용찬 소장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느냐 안 하느냐 우리 다 보세요. 아 그럼요. 다 보고 네. 계세요. 우리 여기 아이디 아이 어른 우리 아이 어른 분은 제가 아침 방송부터 낮 방송까지 다 보셔. 아 정말요? 우리 아이 어른님께서는 오. 항상 이 배종찬 소장의 정확한 예측을 항상 응원해 주시는데 이런 거예요. 투표율이 저는 이제 한 55% 된다 그랬거든.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열기가 왜냐하면 뜨겁다. 천하람 한교안까지 포진하고 있고 안철수 후보도 있고 그렇죠. 김기현 후보도 있고 이거는 왜냐하면 당원들로서는 100% 당원이라고 하는 이 투표의 가치 이 부분이 역대 다른 전당대회에서는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 그다음에 그렇구나. 높은 관심도인 것이 또 하나가 이제 이 제도적으로 좀 편해졌지. 사전 투표 효과처럼 마치 이제 사전 투표도 좋아졌고 저는 결정적으로 투표 율이 높아진 것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 덕이다. 이재명 덕이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체포동의안이라 이렇게 파장이 크잖아요. 네. 그럼 뭐냐? 이게 국민의힘 당원들은 딴 생각 안 해.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 당원들은 총선, 대선, 지방선거에서 이기는 게 최고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 개딸 양아들이 똘똘 뭉치는데 당원들은 안 뭉쳐? 뭉치잖아요. 국민의힘도. 저는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율을 높여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투표율을 높여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대표다. 그러니까요. 그 저는 그런 요소도 있지만 이번에 투표율이 이렇게 역대 최고로 나온 데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새로 도입한 결선 투표 결선 투표. 이 결선 투표 제도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초반에 저희가 오늘도 이제 좀 얘기를 하겠지만 공공연하게 용산에서 좀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논란이 좀 많아요. 그래서 자칫하면 저번에 민주당 전당대회 생각해 보면 사실 이재명 후보 당시 후보 말고 생각나는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박용진. 박용진 정도인데, 그러니까 싱겁게 끝날 뻔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1차 때 기존대로 했다라면 그냥 김기현 대표가 되고 그냥 끝나는 그런 시나리오였는데 이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서 모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렇지. 그러니까 투표를 안 하려던 사람들이 많이 투표를 하게 되면 잘하면 1차에 안 끝날 수도 있다. 이거 드라마 쓸 수 있다. 이런 이제 뭐랄까 심리가 조금 당원들 사이에 작용하면서 오히려 투표를 안 하려던 사람도 참여하게 되는 그런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정반대예요. 반대? 왜 그러냐면은 첫째는 이 전당대회의 성격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전당대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윤심이 작동한다는 걸 모르는 당원들이 있을까요? 저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김기현에게 대통령의 마음이 가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 마음이 안 가 있다라는 거, 천하람 후보나 한경훈 후보에도 마음 안 가 있다는 거 당원들 다 알아요. 당원들 바보 아니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결선 투표 간다면 어떤 파장이 생기겠어요? 저는 오히려 결선 투표를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당원들이 몰려들고 있다. 왜? 지금 이번 전당대회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기현 후보를 선택한 선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칫 오해를 하면은 김기현 후보가 좋아서 천하람 후보는 별로라서 김기현 후보에게 표를 찍는다. 저는 아니에요. 왜? 나는 이준석 전 대표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습니다. 그런데 내년 총선은 전쟁일 거예요. 전쟁인데 또 당 대표가 안철수나 천하람이 돼버린다. 그러면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겠어요? 저는 우직근 국민의힘은 박살날 거예요.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쟁이에요. 자, 러시아 국민들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면 푸틴이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러시아 국민들은 지금 푸틴을 지지해. 왜? 전쟁이 나면은 이거는 지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것도 지금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전쟁이다. 저는 오히려 결선으로 가면 안 되고 내일 일산 킨텍스 갈 거죠, 우리 김재수 저는 위원장. 가야죠, 당연히. 자, 내일 일산 킨텍스에 누가 옵니까? 대통령. 대통령이 왔는데 결선 투표 간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입장이 그거 좀 체면국이겠죠. 체면을 그냥 구기는 게 아니죠. 내가 뭐 왜 왔을까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근데 내일 그 발표 나기 전에 대통령은 가신대요. 저는 정치적인 다행이네. 이게 정치적인 현상 이벤트는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제 내피셜이에요. 오늘 밤에 다 보고될 거예요. 오늘 밤에 결과가 아하. 다 보고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아니 그 말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이건 어디까지나 제 내피셜이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이걸 뭐 공식적으로 드리는 말씀 전혀 아니고 그렇죠. 예. 제 내피셜에 음. 그렇다면 저는 만약에 내일 결선 투표로 가는 걸 사전에 대통령이 안다 그러면 저는 안 갈 것 같아요. 아 일정을 취소하고. 예, 아.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이례적으로 사실은 경호처에서 원래 대통령 일정 공개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전당대회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신다는 일정을 미리 공개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 미리 대통령한테 결과가 사전에 보고되거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뭐 예정된 일정이기 때문에 그러진 않으실 것 같고 그리고 결선 투표 관련해서 주신 말씀이 사실 맞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결선 투표가 지금 투표율 제고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사실은 지금 그 윤 대통령과 가까운 측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하는 심지어 그러니까 이 개혁적인 세력의 표들이 결집시켰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캠페인 양상을 보면 높은 투표율에 대해서 가까이 후보들이 각각 본인들한테 유리한 해석들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ARS 특히나 후반부 투표가 ARS였기 때문에 투표율 제고를 더욱 더 하는 쪽은 오히려 김기현 후보나 황교안 후보 쪽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아니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짧게만 네. 길지 않게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이 이 전당대회에 참석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이미 예고된 일정에 참석.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왜 참석한다고 그랬을까요? 신호를 준 거예요 당원들한테. 그렇죠. 맞습니다. 나 전당대회 간다니까. 자 김재섭 위원장이 당원이라면 어떤 영향을 받겠어요? 나 간다니까 나 가요. 모종의 이제 사인 같은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생각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비판할 수도 있다. 근데 여하튼 간에 나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취약했던 내가 이 정권 교체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이재명 대표라는 정치 세력에 대한 그 대항마로 내가 탄생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쨌거나 간에 이 돌파력으로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나중에 어떤 평가를 내든 난 가야겠다. 이 생각을 나는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오는 말씀인데 이게 이제 55%라고 하는 기록적인 투표율이 누구한테 유리할 것이냐. 적어도 그 우리 고정 출연자였던 천하람 후보의 얘기만 일단 해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얼핏 드는 생각은 대개 이제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은 약간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심판 선거 같은 느낌으로 선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내가 윤핵관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반윤핵관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하람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심판적 성격으로 투표를 할 것 같다. 이제 이게 전제가 있고 대개는 심판 선거가 투표율이 좋잖아요. 분노 투표는 응집되잖아요. 이들이 저는 대거 투표장에 나왔을 때 천하람이 다른 어떤 안철수나 황교안 후보처럼 강한 응징력이 없는 후보보다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게 아닐까. 55%라고 하는 득표율 안에는 꽤 많이 따먹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또는 일반적으로는 투표율이 높을 때 파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별로도 볼 때 또 지역구를 볼 때 총선 같으면 사전 투표율이 높다. 다른 지역보다도 거기는 네. 파란이 일어났어. 근데 이번에도 그럼 파란이 일어날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뭐 내 생각이나 또는 전문가들의 생각이라고 해서 다 정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죠. 당원들 개개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는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높은 투표율에는 숨죽여 있던 이른바 좀 윤핵관에 대한 비판 정서가 있는 당원들의 표심이 응집된 결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 조사를 할 때도 그런 좀 분노 표심, 반란 표심, 또 심판 표심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최근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하. 그게 보였다면 저도 그렇게 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았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 컷오프 여론조사할 때도 응답률이 굉장히 높아요. 실제 우리가
이 전화 면접 조사를 해보면은 응답률이 매우 낮거든. 근데 응답률이 매우 높았는데 이건 이제 뒤에 전해진 뭐 이것도 확인할 필요는 있는데 네. 김기현 후보가 거의 절반 가까이 그때 지지 득표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컷오프 여론조사 때도. 그럼 그때 또 탈락한 후보들이 있는데 그 탈락한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조금 이 김기현 후보 쪽으로 올 그런 표들도 있어. 근데 그렇게 본다면은 이 높아진 게 각자 결집이거나 아니면 좀 더 크게 보면은 이번 전당대회 성격이 윤심 실어주기니까 간당간당하게 뭐 김기현 후보가 30몇 %가 나와도 굉장히 파장이 클 거예요. 아하. 왜냐하면 그러면은 안철수 후보나 천하람 후보가 된다. 그것도 나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전당대회 성격을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초점을 맞춘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히려 당원들은 그래도 임기 후반이면 몰라도 아직 총선도 안 치렀고 임기 초반이니까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자. 우리가 설사 미흡한 게 있다. 저는 이 심리가 더 작동되지 않았을까. 거기에 자극을 준 것은 이재명일 것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아. 자, 근데 이 투표가 이제 다 진행 끝났죠. 오늘부로 끝난 거잖아요. 끝났어요. ARS 여론 6시로 끝났어요. 최종 6시로. 55.1. 55.1로 끝났어요. 끝난 건데 네.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어요. 안철수, 황교안 긴급 회동해가지고 네. 이 김기현 사퇴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 이건 뭔 얘기입니까? 위원장 곽관용 위원장님께서 이거는 사실상 결선 투표 준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선 투표 준비. 그러니까 지금 이 사퇴를 요구하는 게 그간의 김기현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네거티브, 물론 김기현 후보 이외에 다른 후보들에 대한 네거티브도 진행이 됐지만 사실상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여러 방면에 예를 들어 울산 땅 투기 의혹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의 네거티브가 이루어졌는데 마지막에 지금 이렇게 이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것, 이런 것에는 사실은 대통령실의 개입이라는 거, 요거를 들었던 거. 최근에 있었던 그 용산의 그 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이러면서 이게 공무원들이 국민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심지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공수처에다가 강승구 시민사회 수석을 또 고발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면서 했던 건데 저는 이 주제가 사실은 새롭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개입하고 있다, 특정 후보의 편을 들고 있다라는 비판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도중에 안철수 후보에게 계속해서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도 사실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대통령실 각을 세우지 않는 모습으로 갔단 말이죠. 안철수 후보의 경우에.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그걸 들고 와서 황교안 후보와 함께 손을 잡고 와서 기자회견을 한다? 저는 이거는 사실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결선 투표 준비하는 거다. 결국은 지금 저희가 결과는 내일 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결선 투표를 간다고 했을 때 김기현 후보가 받을 표가 얼마나 정도 될까요? 저는 한 40% 후반대 정도 보거든요. 그러면 채 10%를, 그러니까 어차피 그 표가 그대로 간다 그러면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사실 결속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표를 그대로 결선 투표에서도 가져간다고 하면 남는 표가 10%가 안 된단 말이죠. 그 정도만 가져오면 되는 건데 그 표를 어디서 흡수하겠느냐? 아마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아닐 테고, 그렇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사실은 뭐랄까 응집력이 그렇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황교안 후보를 지지하는 표는 어느 정도 좀 같이 움직인다고 봤을 때 황교안 후보의 표가 만약에 김기현 후보 쪽으로 이동한다면 결선 가서도 사실 김기현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아 근데 뭐 다 좋은데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 나는 도대체 안철수 후보는 왜 지금 이렇게 이거는 왜냐하면 만시지탄입니다. 만시지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이런 정치적인 시도도 불가피하게 필요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지금 안철수 후보나 황교안 후보가 바본가요? 두 사람도 사실상 캠프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판세가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원들의 그런 현장 동향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전달해 준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걸 안 이상 이 안철수, 황교안 두 사람이 선택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왜 천하람 후보는 동조를 안 하잖아요. 동조를 안 하는 이유는 천하람 후보는 여전히 이 높은 투표율이 상당히 내 쪽으로 많이 왔을 거다라고 또 기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나는 그렇다고 봐요. 그런데 왜 이제 입장이 다른 거죠. 왜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그렇게 사실은 윤핵관하고 이 당권 도전하기 이전에는 각을 세웠던 인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자,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이후에 그때 명분을 내세울 때 그리고 내년 총선과 연결해봤을 때 김기현 후보가 설사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굳건하겠어요? 흔들거리겠어요? 흔들흔들 거린다고 보는 흔들거릴 거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통적인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 지지층을 안고 있는 지금 왜냐하면 황교안의 경우에는 정광훈까지 지금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유 뭐 난장판이네. 황교안으로서는 어떻게든 지금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는 것이 제일 본인으로서는 핵심이에요. 예. 그러면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잖아요.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지역구를 누군가가 또 노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 이렇게까지 하고 김기현 후보가 당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건 만약입니다. 네. 된다고 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김기현 후보 김기현 당 대표가 된다면 리더십이 흔들리면 누구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황교안, 안철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명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뭐 김기현 후보 관련돼서 천하람 후보도 많이 공격을 했고 그 다음에 안철수 후보는 더 좋은 적기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만시지탄이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를 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 이후 때의 어떤 명분을 만든다는 의미에서도 타이밍이 좋을 때가 많았잖아요. 예를 들면 정무수석이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제 이런 얘기 할 때 손 들면 쏜다. 한 번쯤 부딪혔었어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균열을 냈었어도 지금이 이게 무슨 갑자기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김재섭 위원장한테 그런 말씀 해주고 싶어요. 안철수 후보가 그런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 같으면 벌써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에는 벌써 대통령이 됐을 거예요. 자, 2011년 천금 같은 기회가 있었죠. 2012년 더 천금 같은 기회가 있었죠. 기회 다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렇게 해봐야 뭐 전당대회는 이미 이제 뭐 안철수 후보가 전대에서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 제로에 가까이 수렴해지는 것 같고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있고 그러면은 하나의 족적이라도 남겼어야 되는데 이번 전대를 통해서 안철수 후보가 그 보여준 것은 역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초반이 처음 났을 때가 제일 좋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론으로서 확립시켜 준 거 말고는 제가 찾기 어려워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준석 전 대표 얘기 인용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준석이 만들어 놓은 이론인데 이번에도 증명이 돼 버려 가지고 그게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이제 이준석 전 대표는 뭐 첫급발이 나중에 개급발이 되는 이야기 나오는데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면 항상 중간에 있는 것의 애매모호함이고 아리송함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 후보를 위해서 불러주고 싶은 노래는 그거예요. 아리송해 나의 위치가 아리송해. 그러니까 정치는 아리송하면 안 돼요. 자, 평론은 아리송해야 돼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양강구도의 정치판에서는 이쪽 아니면 저쪽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중도가 제일 넓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간은 좁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메뉴 선택할 때 메뉴 선택 이론이에요. 이게 심리학에도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야 뭐 먹을래 그러면 짜장 나 짬뽕 짜장 짬뽕 뭐 아니 나는 짬짜면 뭐 이러다가 나중에는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쪽으로 흘러가 버려요. 그냥 다 짬뽕 먹자. 이게 뭐냐면 처음에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짬짜면이 좋아.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전에 배소영님께서 하셨던 분석에 조금 다른 생각인데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황교안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그러니까 포스트 전대를 이제 염두에 둔 것이다라는 분석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된 이후에도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죠. 김기현 대표의 얼굴을 두고 우리가 총선을 칠 수 있느냐, 얼굴을 걸고 그런 측면에서 리더십이 흔들릴 것이다. 그랬을 때 대안으로 누굴 찾겠느냐 했을 때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황교안 후보가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두고 각을 세운다. 제가 말씀 더 드리기 전에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대안이 아니라 네. 총선 때
황교안이나 안철수도 무시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안철수나 황교안도 총선에 자기 자리 정도 지분 또는 내지 자기 자리에서 조금 더 추가되는 정도의 지분은 어느 정도 배려 또는 할애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된다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제가 네. 안철수 후보를 뭐 제가 나쁘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쁘게 보네. 아 그런가요? 김기현의 균열은 안철수의 기회로 동치시키기 어렵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김기현이 만약에 여기서 균열이 됐고 예를 들면 지지율이 좀 가령 빠졌거나 내지는 리더십이 흔들렸다. 근데 그 대체제 내지는 보완제 내지는 그 빈 정치적 공간이 안철수에게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제 생각은. 왜냐면 예를 들면 뭐 김기현 후보가 이런저런 리스크들이 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다 해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면 그래도 당에서 굵직굵직한 사람들을 어떤 파트너로 연대하는 정책 동반자로서 같이 얼굴을 내세울 때 과연 안철수 후보가 그 당시에 그 정도의 캐파를 가진 정치인으로서 김기현 후보 평가할 것이냐? 저는 오히려 지금 이 뒷북이 안철수 후보가 가진 정책 더 멀어지는. 더 멀어진다는 더 거예요. 멀어지. 더 오히려 아니 안철수 후보는 이미 천하람 후보한테 지지율이고 뭐고 따라 잡혀 먹어버렸잖아요. 아니, 지지율도 그렇고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혁신도 그렇고. 내일 딱 결과를 어쨌든 까보면 알겠지만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본인이 결선에 진출할 것이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후에 어떤 상황까지 예측하고 했다고 하기에는 일단 표현도 너무 거칠고 그리고 그것을 굳이 황교안 후보와 손을 잡고 했어야 하는가? 왜 황교안인가? 그러니까 반응이 달라요. 저는 천하람 후보 역시 본인이 결선 투표에 진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 이제 발표가 있은 직후에 천하람 후보가 바로 페이스북에다가 반응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자중해야 한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까 조금 밝힐 것은 밝히는데 내가 결선 투표에 진출해서 당 대표가 된 후에 차분하게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자신감인지 어쨌든 간에 그게 자기 최면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유를 생각한다는 건 사실은 결선 투표 진출 이후에 어떤 공학적인 표 계산이다. 저는 그 정도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슈퍼챗이 좀 많이 있어서 슈퍼챗 좀 읽겠습니다. 채팅 좀 띄워주세요. 네. 왜 안 되지? 제 걸로 읽을게요. 정인님, 배추도산, 저기 나왔네. 네, 배추도사님. 결승 안 간다고 계속 하시는데 지금부터는 천하람 결승 간다고 해주세요. 아니 근데 저 정희님 잠깐 좀 보여주세요. 정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슨 말씀이냐면 제 바람은 천하람 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바람이에요. 그런데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 제 바람과 주장을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저는 제가 비판을 받더라도 혹시 정희님도 서운해서 배준찬 소장 마음에 안 드네 하시더라도 저는 제가 이게 그래도 이 실제 상황과 가깝다라고 하는 그 데이터 제가 참고를 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천하람 우리 동생하고 너무 친하고 천하람이 당대표 됐으면 좋겠어요. 천하람이 당대표가 되면 나한테 공천도 하나 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내가 뭐하러 아니 농담이지만 내가 뭐하러 싫다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나의 기대와 실제 현실은 다를 수 있는데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은 아무런 숱한 비판을 받더라도 저는 제가 생각하는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한 답변을 드려야죠. 네. 타구님 오늘 출첵만 하고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개인 사정으로 출첵만 하고 도망갑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10만 가자. 배 소장님 머리 내리자. 방송은 나중에 다시 들을게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을 까먹고 못 드리는데 댓글, 후원,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살림살이가 이렇게 넉넉지가 않아가지고요. 네네. 그리고 좋아요도 네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스티브 장님 이해관 아웃. 네. 스티브 장님 뭐 3개나 올리셨어요. 뭔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네. 당원 동지는 영원히 기억한다. 김재섭, 김용태, 허은하, 천하람 당에 대한 분탕질. 김재섭이 그 와중에 제일 앞에 있네. 아니 왜 저 후보도 이긴 후보도 빠져 있는데 내가 들어가네. 이거 좀 잠깐만. 그리고 허은하가 아니고 허은하입니다. 허은하입니다. 예. 그래도 스티브 장님께서는 김재섭이랑 김용태를 헷갈리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분 진짜 많거든요. 예. 그래? 진짜 많아요. 아, 나보고 진짜요? 김용태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김용태한테 물어보니까 김재섭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두 사람이 다 잘생겼어. 아니 진짜로 저도 여기 스튜디오 오다가 한번 그런 적 있었는데
요 순댓국집 앞에서 갑자기 사장이 막 뛰어나오세요. 손 딱 잡으면서 김용태. 응원합니다. 아. 김용태 씨. 그래서 네 아니 감사합니다. 우리 곽건영 박사님은 혼돈할 사람이었어요. 저는 자꾸 나를 보고서 이용식 아니냐고. 아 이용식. 근데 형님은 머리가 이렇게. 아니 근데 그러니까 코미디언 이용식 씨. 이용식도 가끔 머리를 좀 세우고 나올 때가 있어요. 나도 이용식이랑 너무 닮았다고. 에이, 이런 참. 좀 있습니다. 네. 좀 있습니다. 아직 내가 젊을 때는 약간 있네. 운동권이었는데. 형님 쌍꺼풀이 지나셔서 또 스티브 장님 마지막으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고 당보다 위대한 정치인은 없다. 그럼요. 당원 동지들은 죽을 때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쓰셔야 되는데 못 쓰신 것 아니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지금 죽을 이제 때까지 잊지 않는다. 대통령 이게 대통령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전당대회 이후에 일어날 여러 가지 갈등이나 분열들에 대한 우려들이 실제로 많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 다녀보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완벽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김기현 후보를 지지해야겠다 뭐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진짜로 오리무중이거든요. 내일 한번 열어봐야 진짜 알 것 같습니다. 아이오로님이 종찬이 형님 리즈 시절 딱 김재섭 위원장님만큼 몸이 좋. 그랬어요 형님? 그렇죠. 우리 아이 어른님께서 계속 팬이신가 봐요. 아니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또 항상 또 조언을 또 좋은 조언을 해주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뭐 김재석 위원장만큼 생겼을까요? 우리 그 네. 뽀시기 형이라고 뽀시기 형이라고 네. 써주셨는데 아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용식 형님하고 친해요. 아 그래요? 네. 친해요. 저도 전화 연결 한번 할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용태랑 가깝습니다. 합방 네. 한번 해야 될 것 네. 같아. 얘가 용태고 얘가 김재섭이고 이걸 해야 돼. 네네. 네. 다음에 우리 전당대 끝나고 용태를 한번 부릅시다. 아 좋아요. 용태 한번 하러 모셔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전대 참여와 관련돼서는 이게 이제 모종의 사인을 주는 거다. 그렇게 봐요. 그날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전당대회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그 윤심을 이렇게 딱 한 번 더 다지는 그런 결과가 올 것 같다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그렇죠. 뭐냐면은 우리 각하정 박사도 정치학 박사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실제 우리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이 선거에 직접 뛰어들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전당대회는 사실 공직선거법 적용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대통령도 전당대회 참석이 가능한 건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현직 대통령이 다 선거운동 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럴 거예요. 뭐 안철수 후보를 또 싫어하겠습니까? 또 우리 또 김재클린님께서 또 네, 감사합니다. 뭐 7.9만 원이나.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도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국정운영 스타일을 보니까 본인이 생각한 그걸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뚜렷하다. 비판도 있지만 적어도 당원들에게 이번 전당대회만큼은 좀 밀어달라. 선명하죠. 나를 좀 밀어달라는 맞습니다. 그 메시지가 전당대회 참석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거긴 당정 분리가 확실하잖아요. 당정 분리가 확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현장 투표로 진행되는 상황이었다면 이게 아마 효과가 더 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은 ARS 투표까지 다 끝나고 나서 전당대회에서 발표만 하는데 거기 이제 행사 성격으로 윤 대통령께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 표심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그 자리에 가서 축사한다라는 것만 해도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는 것이죠. 가서 내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축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체면 구기지 말아라. 내가 얘기하는데 좀 힘을 실어달라는 그 소장님 그 분석이 정확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내일 열어봐야 될 텐데, 아니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오늘 셋이서 얘기해야 되는 것 중에 그래서 내일 어떨 것 같냐라는 얘기를 아까 전에 좀 미리미리 하긴 했었는데 그 얘기를 저는 좀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내일 진짜로 그래서 어떨 것 같으세요? 내일 어떻다는 말씀은 이제 결선 투표로 가느냐 마느냐를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도 그렇게 예측을 했어요. 제가 뭐 예측이라는 것이 정확성을 떠나서 저는 결선 투표 안 갈 것 같다. 왜냐하면 김기현 후보가 지금 땅 의혹도 있고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그랬다면은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판도가 확 달라졌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건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후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마느냐의 선택일 수 있고 당원들도 모든 것이 마음에 들고 마땅해서가 아니라 지금 이재명과의 전쟁 속에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그런 인식이 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모바일 투표나 ARS 응답률이 참여율이 높은 것도 저는 이재명 파장이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윤심 결집에 저는 원인을 제공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2등과 3등을 따져보면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천하람 동생이 당대표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천하람 후보가 2위보다는 좀 3위 쪽에 가깝지 않을까. 네, 2위는 그래도 안철수 후보도 뭐 조직력이 탄탄히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난 10년간 정치해온 걸 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네. 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위와는 좀 차이가 꽤 있는 2위 그리고 천하람 후보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거의 붙어 있는 정도 수준 그리고 한 10%에서 한 11, 2 정도를 한교안이 가져가지 않을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비슷하게 보거든요. 근데 왜 제가 여쭤봤냐면 그렇게 따지면 사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오늘 안철수 후보의 이런 액션이 정말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가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결선 투표 없이 만약에 내일 끝났어요. 예. 내일 끝나고 난 뒤에 오늘 안철수 후보의 발언을 보면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불공정하게 했던 거 끝까지 파헤치겠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어쨌든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근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얘기를 왜 하셨을까 하면 아무튼 뭐 결선 투표 무조건 가서 나는 뒤집겠다라는 그 생각 말고는 저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참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실지. 여하튼간에 이번에는 안철수 하잖아요. 끝까지. 네, 결과적으로는 철수하실 것 같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오늘 하신 아직 말씀을 너무 약간 철수하실 수 있어요. 이거 약간 주관이 개입되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저는 그래도 뭐 안철수 후보 응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전당대회 얘기는 어차피 내일 뭐 다 열릴 텐데요. 뭐 일단 배 소장님은 결선 안 간다. 이게 우리의 그 대예언. 여기 이제 성지순례 맞으면 이제 내일 성지순례 여기 잡혀 찍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렇게 됐고 말씀드린 순간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일단 제가 근거한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틀리더라도. 네. 그 말씀드린 순간 1000명 동시 접속자 1000명이 또 돌파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동시간대 이준석 대표가 CBS에서 방송하고 있나 봐요. 이거 하여튼 이준석 대표님 우리 도움이 안 돼 우리 방송에. 아무튼 그렇고요. 오늘은 진짜 그 어차피 내일 나오는 거고 내일 나오지 않지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재명 사법 리스크 본격화 공직선거법 재판의 파장은.